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는 경남의 10대 뉴스 준비했는데요.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이슈화 시켜냈기 때문에 한국의 전차를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특집 뉴스 시간입니다. 올 6월 경남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렸는데요. 지선 6개월 뒤 당선된 18명의 시장 군수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방선거로 뜨거웠던 6월과 선거법으로 떨었던 12월까지 돌아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이어진 세 번째 선거. 경남에서는 모두 66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곳곳에서 이어진 공천 잡음 속에 지난 5월 19일 공식 선거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전 최대 이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선과 탈환을 놓고 벌이는 경쟁입니다. 결과는 붉은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은 도의회 64석 중 60석까지 국민의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뛰어주신 저희 지지자들 또 저희 응원자들 또 저를 위해서 같이 애써주신 분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 경남도와 창원, 김해, 양산 등 7곳에 깃발을 꽂았던 민주당은 이번엔 남해군 한 곳, 도의회 4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선 첫 3선 진보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표차이 6,750표, 0.47%포인트의 근소한 차이. 역전을 한 박 교육감은 후회 없는 교육 철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거 후유증은 길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새 6개월. 경남에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경남 18명의 시장 군수 중 절반인 9명. 이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 군수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시장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관련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가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특정인들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 군수는 이미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경남 선관위 역시 3명의 단체장을 고발한 상태로 이 중 불기소된 2명의 재정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재판에 따른 행정 공백과 결과에 따른 혼란 우려에 지역민의 선거는 아직 종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수입니다. 올해 거제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무산됐고 하청 노동자의 파업 사태에다 결국 하나그룹의 인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시끌벅적했던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1년, 김수정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조선업계의 구도가 이른바 빅3에서 빅2로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2019년 심사를 개시한 지 2년 2개월이 흐른 올해 1월,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무산시켰습니다. LNG 운반선 독과점과 선박가격 인상 등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연이은 수주에 나서며 살 길을 찾아 나선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1분기 4,7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6월에는 임금 협상을 위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거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위기라며 시위를 멈추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경남경찰도 노사 협상 결렬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을 언급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려 50여일 넘게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다행스럽게도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싸워서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 시켜냈기 때문에 다소 용관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룬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반겼던 건 시민들입니다. 이제 파업이 끝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장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안 될 때는 파업 기간 중에는 장사가 또 너무 안 돼서. 오포 시네마 가도 파업할 했을 때 전부 다 줄을 다 서가지고 정말 그랬다. 다들 솔직히 그렇고 여기 거제도 하면 조선소인데. 노사 서로가 협력을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가 좀 잘 풀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여 년간의 진통 끝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도 매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방산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힐루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첨단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K방산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특히 창원에서 생산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방산업체들의 활약에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냅니다. 하나 디펜스가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0월 초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정부는 K 무기 시스템과 늘어난 협력 관계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To be inscribed in golden letters in Polish and Korean history when two prosperous democracies show how mutual friendship and business cooperation pave the way to safe future.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도 K9 자주포와 함께 폴란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K2 전차는 현대 로템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전차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 로템은 K2 전차를 시작으로 세계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차를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폴란드 전차 수출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유럽 쪽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현대 로템 등 창원 방산 업체들의 폴란드 수출 물량 납품이 시작되면서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러한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방산업체와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가 중심이 돼 방산 대기업과 방산 중소기업 등을 연결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 협약으로 방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품목을 발굴하고 창원시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무기의 우수성과 방산도시 창원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K방산의 위상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전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부터 무인 소상정과 잠수정 등 해양 무기까지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의 미래 첨단 무기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창원을 글로벌 방산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수출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방산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시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K방산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창원의 첨단 무기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022년) 이민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고단했던 올 한 해를 뒤로하고 더 희망찬 2023년이 되길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민들은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상 뉴스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한 해보다 열심히 살았던 보람찬 한 해였던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덜 힘들고 훨씬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 세웠던 각오하고 또 실천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새해는 코로나도 이제 좀 안정이 좀 되고 또 민생을 좀 정부가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거 이상은 뭐 바랄 거는 가정에 좀 윤택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가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학점을 너무 보는 것 같은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내년에는 그 학점 좀 올려서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뭐 하고 싶었던 일, 뭐 만나고 싶었던 뭐 친구들 이런 모임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점은 많았는데 23년도 개묘년에는 좀 좋은 한 해가 돼가지고 좀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바람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게 좀 그래도 차츰차츰 이 코로나가 조금은 소멸돼 간다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에는 그게 완전히 좀 소멸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 잘 되고 참 이 활성화돼 가지고 진짜 무조건 장사 잘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참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좀 많이 우리 재래시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부산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자 도시철도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재정과 행정지원,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현재 민자도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자 도시철도의 경우 감독 필요성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